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요즘 상황에선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두세 채를 종합부동산세 내가면서 보유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확실한 빌딩을 매입하거나 새로 짓는 걸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세금을 따져보면 꼬마 빌딩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가 아파트 보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시세 수준으로 계속 오르고 세율도 급등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람 지적이 나옵니다. 꼬마 빌딩을 잘 활용하면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징벌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만 갖고 있으면 절세 방법이 거의 없지만 건물을 올리거나 빌딩을 보유하면 절세 수단이 생깁니다. 꼬마 빌딩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시세 20억에서 50억 원대 건물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값이 워낙 올라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한두 채 가격과 비슷합니다. 꼬마 빌딩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법상 비주택으로 분류합니다. 꼬마 빌딩에는 건물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땅값 합계 80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중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2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는 올해 보유세로만 4천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반면 땅과 건물의 기준 시가를 합친 금액이 약 35억 원이고 시세가 50억 원인 근린 생활시설 빌딩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보유세는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세금을 따지면 훨씬 유리합니다. 증여는 어떨까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비슷하다면 꼬마 빌딩이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적게 냅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이 되는 재상평가가액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시가를 적용하지만 꼬마 빌딩은 시가가 없어 이른바 보충적 평가 방법 기준 시가를 씁니다. 대개 시가의 60% 이하입니다. 꼬마 빌딩을 산 뒤 시세가 올라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 꼬마 빌딩 매입 후 5년 이상 보유한다면 본인 명의가 유리합니다. 시세가 올라도 이보다 낮은 기준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탓입니다. 그러나 꼬마 빌딩을 5년 이내 팔고자 한다면 취득할 때 가족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향후 양도세를 감안하면 더 이득입니다. 공동 명의로 돌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하는 것이어서 절세 효과도 큽니다. 때문에 건물을 세우기 전 빈 땅인 상태로 증여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땅에 건물을 잘 지으면 그로 인해 땅값이 뛸 수 있습니다. 건축 행위로 증여세가 늘어나기 전에 증여하는 셈입니다. 이때 건축 중행 토지라면 건축에 필요한 대출금은 자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채무액만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혹시 빌딩 명의를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대개 빌딩 소유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법인 전환이란 개인이 법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인데 이때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향후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가 이월되는 것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먼저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법인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가 보유한 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 일부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반면 법인 전환 후 증여라면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됐던 양도세까지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자산이 아파트에 몰려 있으면 절세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사전에 자산 형태를 바꿔놓고 다양한 절세 수단을 찾는 게 유리합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